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저 서구에서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물론 이 우리나라가 역설적으로 오면서 많은 외세 침입도 받았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동사항들이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지금 종교 또는 이런 사람,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 앞으로 그것이 제가 보면은 이 정산도문에 계신 분들 특히 그래서 전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전쟁이 나고 시드가 오고 나서 후천세계가 열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바라볼 게 아니라 성인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맹목적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현세를 살면서 사고방식은 저 구한말에 있다고 하면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선진국가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3만불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생각은 종교를 특히 믿으시는 분들. 이거는 어느 종교를 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파악하다 보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성인들은 다 진리를 통해서 얘기했지 그냥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착이 생기고 또 그것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기록하고 변질시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믿다 보면 맹신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돼서 결국은 내가 패가 망신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순정경이라든지 제가 증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곡항산이 콩티듯 한다. 또는 호토 용사상일에 묻고 있는 만일생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쟁 얘기를 하고 앞으로 오는 시간대에 이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상적으로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서 전쟁이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옛날에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무기라든지 이런 저게들이 옛날엔 제일 완전히 진짜 무기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한 방만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서울에 만약에
원자, 핵이 하나만 떨어진다고는 이것은 전멸이에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상자가 어린아이서부터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말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그냥 우습게 그냥 바라보고 넘기기는 이런 사안이냐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순정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얘기들이 그 강정산 이 어르신께서 구한말에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지난 1950년 경인년에 있었던 6.25 전쟁을 얘기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으로서 전쟁은 이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은 끝을 맺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후천이 얘기를 하면 후천 성경체계를 얘기하면서 후천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오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그러면 전쟁이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지로 보면 갑인에 해당돼요. 갑인에 해당되는데 이 갑인이라고 하는 이 뜻 속을 이거를 잘 읽어내다 보면 의미들을 다 파악해낼 수 있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여기도 동쪽이고 여기도 동쪽이에요. 동방이죠. 동방인데 이게 팔거의상에서는 여기가 간방이라고 하는 거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끝과 시작이 시위, 종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 간방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곤토와 간토가 이렇게 토는 요 두 개밖에 이렇게 없어요. 이게 바로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입니다. 그러니까 지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이게 토대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토에서 시작하고 토에서 끝맺음을 맺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것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땅에서 나서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봄 되면 어때요? 봄 되면 생명체가 무슨 일어나서 여름을 거치면서 어때요? 가을 되면 결실을 이루고 다시 들어와서 모든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라는 건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시작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문항팔계입니다만은 복귀팔계에서 어때요? 복귀팔계에서 여기가 진계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계를 놓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걸 이미 복귀팔계에서도 다 의미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탄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또 옛날 선철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속에 있어요. 공자 역시 종시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 간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전쟁이 한반도에서 6.25로서
종을 쳤느냐? 그래서 이 가민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여기 속에 어때요? 동쪽이고 동방이고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때요? 폭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인년에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이 경자가 뜨게 되면 이거는 찰상이 돼요. 만약에 경신년이 됐을 때는 문제가 풀려요. 이것은. 만약에 경신년에 이 경신이라고 하는 이 경신년에 인방할 때는 이거는 작살이 납니다. 이 동방에서 진짜 말로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다행히 1950년도에 경인년에 여기를 때려요. 그죠? 하늘에서 이게 갈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기가 여기를 이 경인이라고 하는 경인년에 이렇게 인목을 갖다가 절단하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38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8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하늘에서 살상된 무기가 숙살지기가 이 인방을 때리기 때문에 바로 이 남북한이 이 축과 인이라고 하는 이 방위가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판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왜 그러면 그러냐? 자 보세요. 이것을 제가 옛날에도 농법에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자수가 이렇게 물이 금생수로서 이렇게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토가 이렇게 간토가 있어요. 간토가 뭐예요? 높은 산이 이 물줄기를 지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북방에서 저 침략 세력이 내려오는 거를 여기서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농법에서 보면은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댐을 이렇게 막아놓은 이치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봄에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물이 없으면 농사를 또한 못 져요. 근데 이걸 원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북방 쪽에 있는 북방 세력들이 이 한반도를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도 절대로 집어삼킬 수 없는 당연한 이치가 원리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딱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북방 세력이 38선을 경계해서 딱 해서 딱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 이 어르신께서도 뭐라 해요? 한강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원리적으로 들어있어요. 이 속에. 이 속에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물줄기가 이 한반도를 넘으려고 해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경계가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 이게 임진강과 만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어지게 됐다. 그런 거를 이미 정산 이 어르신께서 이미 원리적으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경인 1950년도 이 1950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후대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옛날에 1950년도로 1945년도 한일합방도 되면서도 그때 후천이 오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때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속다 보니까 재산 갖다 다 뭐요? 일개 종교를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들한테 다 갖다 지금 오늘날 현상까지도 지금도 갖다가 다 바치고 있잖아요. 누가 바치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눈이 어두니까 갖다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말들이 그냥 지나간 얘기인지 그게 앞으로 올 얘기인지 미래에 대한 얘기인지 뭐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산다니까. 죽는 세상에 산다니까. 겁먹는 거죠. 겁먹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첨단 문명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전부 다 눈은 그냥 저 얻은 거예요. 그냥. 왜? 이 인이라고는 이 속이 종교적인 색채가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방이라고 하는 이 색채가 이게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것이거든. 여기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귀신이 나타나는 방울, 여기는 미신은 여기는 귀신이 숨는 방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권에서 종교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게. 어두니까 어두면서도 이게 태양은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이 속에 병화가 이렇게 딱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은 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래, 이 병화라는 건 목의 입장에서 미래죠. 그러니까 새 세상입니다. 그게 밝은 세상입니다. 밝은 세상.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뭐요? 현혹시키는 거죠. 현혹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날 것이다. 대도목이 나타날 것이다. 왜? 평화가 대도목이니까 거기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바로 그런 얘기들을 현혹해서 전부 다 어두운 눈먼 아직 눈 뜨고 있는 지금 어린 생명들한테 전부 다 그런 현혹되는 얘기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쫓아가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눈이 아직 트이지 않은 사람들은 태양빛을 쫓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또 한 거예요. 참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유월선이 여기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종교라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 무슨 여기 와서 다 죽치는 거예요. 여기 본거지가 돼버려요. 본거지가 귀신이 울거리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그 자리에 산속 깊은 저 자리에 저기를 광곡이라고 합니다만 저 자리에 산신령이 딱 철에서 가면 우리가 산신령 그랬잖아요. 산신. 그러니까 가서 기도드리고 가서 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새로운 앞으로 오는 세상을 열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과학문명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축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으로 그런 지도자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또 여기 간목이라고 하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여기를 충하는 글자가 경금이에요. 딱 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이 성질은 굉장히 급하죠. 인목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 폭발물도 들어있죠. 그 속에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슬로우가 없어. 오로지 빨리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뭐 경제발전도 일어났죠. 빨리 봤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나마 잘 살긴 했습니다만은 빨리빨리 해요. 그냥 무조건. 천천히가 없어. 사람들 그리고 참을성이 그렇게 없어. 왜? 그러다 보니까 경금이 때릴 때는 어떤 정도면 골이 아파. 이 간목이라는 것은 머리예요.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오게 되면 어때요? 노이로제 걸려. 사람들이 참아내질 못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거를 하게 돼요. 왜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이 경험에서 간목을 때릴 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있냐. 풍이 그렇게 작아. 이 목이라는 건 풍과도 관련있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가 우리가 나타나면 어때요? 이 사지가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딱 경직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여기 아주 춥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오면 머리 아픈 일들이 발생되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 고단 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요. 왜? 아직 태양은 저 속에 있거든요. 아직.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걸어갈 것이고 이걸 못 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절벽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린다든지 저 한강에 가서 그냥 곤두박질해서 그냥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간지 속에 다 그대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 말했지만 바로 이 축과 이 권토와 간토라고 하는 이 토대에 이렇게 딱 이래서 간토가 이렇게 높은 산이 이 쉽게서 체제로 말할 것 같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전 세계에서 통일되지 않은 분단 국가로서의 그것이 우리가 몇 사람들 이 여기가 태극이라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속에 이미 그런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38선, 희전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딱 그렇게 그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얘기하고 그럽니다. 통일은 이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지적으로 선천 세상에서는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원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원리적으로. 이것이 통일이 되는 날에는 그때부터 후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히 지금 선천에 걸어왔던 이 모든 상황과 후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후천 선경세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임박해서야만이 바로 남북한이 그대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치가 이 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전쟁은 한반도에는 절대적으로 원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6.25 전쟁으로 판을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정산이 어르신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후대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뭐예요?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상씨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상씨름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다음에 상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당위가 그만큼 커진 거죠. 상씨름이니까. 그런데도 못 돼요. 그런데도 이 상씨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옛날에 보면 뭐요? 우리가 그 상투를 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선시대 구한말 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갈라지는 이 도수에 의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한반도에 지금 우리나라 땅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면 이거는 옛날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무기 면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것이 여기는 내재적으로 화약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가 폭발물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화약고예요. 또한 화약고인데 그거를 그래서 경산 노래에서 뭐라냐면 화전공사 이런 거 이렇게 했잖아요. 불을 묻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불이 만약에 이 불이 드러나면은 여기는 살 사람 죽을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다 잿더미가 돼 그냥. 그러니까 그 공사를 묻었다 이런 공사를 본 거예요. 화전 공사를 보고 이런 원리들이 그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는 것이 원리적으로 모든 게 맞는 부분이라는 거예요.